저희가 이제 불교 처음 교리를 접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이다 이거거든요. 그게 정말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괴로움인 거는 맞는데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해나갈 때요.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그러면 나 커피 한 잔도 즐기면서 마시면 안 되나? 뭐 TV도 맘 놓고 보면 안 되나?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정도까지 시작을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의 그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이제 그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행복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많이 즐기는 것이 행복이고, 그럼으로써 이거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너무 달려간다거나 그거에 이제 적당함이 없고 그냥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 욕망을 쫓아서 계속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바른 인식,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 같은 게 있잖아. 감각적 욕망은 일단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은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이런 이제 끊임없이 욕망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길 때는 되게 행복하고 좋고 달콤한데, 그것이 이제 사라질 때는 또 그것이 이제 있다가 사라졌을 때 오는 그 공허함, 불만족, 괴로움 이런 것들이 항상 뒤따르게 되고, 그리고 설사 지금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복이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즐기더라도 이제 조금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욕망으로 달려가진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의 본질 자체가 진짜 행복이고 이걸 많이 즐기고 이걸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멈출 줄을 모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뭐 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또 경험하게 되는 거라서 완전히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그것이 이제 괴로움인지 정확히 알면 그걸 누리더라도 그것의 본질은 이제 결점이 많고 좀 불만족스럽고 이것이 어떤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통찰이 있으면 인연이 돼서 그걸 누리더라도 거기에 빠지거나 집착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속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통찰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고 그걸 즐기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인연따라 그 상황에서 이제 인연따라 그걸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빠지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속성 자체가 행복이라기보다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는 것, 또 저열한 행복이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완전한 금욕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우선 시작할 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견해 자체를 바르게 하고 시작하라 이게 되는 거네요. 그게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문제하고 예. 이 감각적 욕망 자체가 해롭고 또 이것 자체가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그런 견해가 전환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 견해 전환은 완전히 버리기 이전부터도 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그렇지. 그럼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감각적 욕망을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되고 예. 그러고 누리더라도 이게 너무 이제 내가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막 누리는 것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적정하면서 멈출 줄 알고 단속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예. 이런 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감각적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이 달콤한 그 시간보다는 훨씬 괴로움을 겪는 시간이 많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괴로움들이 많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견해가 전환이 돼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빠지거나 탐닉하거나 이러지는 않게 되는 거지. 수행을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람이 괴로우면 수행을 정말 잘하면 괴로울 일이 정신적으로는 없어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수행하는 과정이니까요. 괴로우면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감각적 욕망으로 도피를 하잖아요. 범부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른 견해를 듣고 나면 괴로울 때 힘들다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뭐를 보면서 논다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퍼져 있다던가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이거 불선법 짓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자책감이나 그게 바른 견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벗어남의 행복을 통해서 쉴 수 있으면 최상인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남의 행복 속에서 이렇게 쉬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버리고 해야 겨우겨우 이제 들어가져서 이제 그런 단계에 좀 고요한 호흡과 함께 쉬는 단계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몸이 괴롭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 막 번뇌 막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일단 이제 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보통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 괴로운 느낌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즐거운 느낌을 찾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그 오용락을 즐기는 거, 먹는 걸 통해서라든가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스트레스나 괴로움을 해소하는 건데 그게 적절히 그러니까 세속에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 막 5개를 어기면서까지 누리고 뭐 이런 정도 아니면요. 그렇지. 그런 게 아니면은 그게 뭐 악체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거나 그 되게 뭐 아주 큰 악업을 짓는다거나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망도 작지만 이것이 이제 이것의 위험성을 모르고 방치하고 그것에 이제 자꾸 탐닉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되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집착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경계하고 이런 거의 위험성을 이제 알려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거고,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 깨달음을 얻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당한 그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차를 마시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그것 자체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하면은 너무 멀리 가진 않으니까. 밖에 새 속에서 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놓고 쉬지 말고 차를 마시거나 뭐 마사지를 하거나 운동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걸 할 때도 알면서 수행을 약간 이어나가면서 하면 그렇지.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면서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예. 그렇게 깊이 빠져들거나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번뇌로 흘러가진 않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마음을 놓은 상태에서 너무 그런 욕망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던 것들도 나중에는 그게 이제 뭐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게임을 하던 게 이게 그냥 잠깐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하던 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중독이 되고 컨트롤이 안 돼. 나중에는 그게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수행력이 훨씬 좋아져서 밖에서 겪었던 뭐 스트레스나 이제 괴로움이나 힘든 그런 거를 벗어남의 행복을 속에서 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감각적 욕망 중에서도 좀 과하지 않은 거를 잘 알면서 이렇게 몸을 쉬는 그런 연습하면 훨씬 낫겠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벗어나는 행복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이걸 망각하고 이게 안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흘러갔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이 이제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예. 그런 노력을 하면은 그 자체로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에서 벗어나면 행복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점차 감각적 욕망 대신에 벗어나면 행복으로 대체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정말 수행을 잘해야지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정말 감각적 욕망을 다 끊어내려고 하다 보면 사실 초심자들은 오래 못 가고 금방 지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행력이 아닌데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무 과하지 않은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랑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도 할 때도 그냥 알면서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 관찰하면서 쉬고 요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일부러 뭐 감각적 욕망을 누리라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너무 이제 자기를 자책하거나 예. 나는 뭐 이러다가 내가 뭐 나쁜 뭐 아주 큰 해로운 법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렇게 심각한 그런 해로운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악체에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아주 심각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 이거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해져서 아까 말했듯이 뭐 게임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여가로 잠깐 했는데 이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중독이 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잖아.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방치해서 그런 거거든. 자기가 그거를 하면서도 이런 욕망에 집착하는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그거를 계속 즐기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설사 이제 뭐 내가 그 사띠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행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더라도 욕망을 즐김으로써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거를 이제 너무 그쪽 정신없이 그렇게 마음을 놔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차리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절대 이게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수행 쪽으로 그렇지. 돌아오기도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의 힘도 지혜의 힘도 강해지고 이걸 잊지 않는 사띠
기억의 힘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욕망을 즐기는 거에 비해서 이런 수행하는 게 훨씬 잘 쉬어지는구나. 내가 훨씬 더 잘 쉴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도 훨씬 잘 된다. 그거를 이해하면 이제 굳이 감각적 욕망을 쪽으로 가지 않아도 이제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게 좋지. 감사합니다. 음.